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이대로 보여주고 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보여주는 수준을 점차 높여가겠다. 내 말을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말해주는 거다. 둘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점유에서 좀 양보하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를 말하고 상대가 육을 말했을 때 내 사의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경쟁에서 그 자리에서 이기잖아요. 자기는 좋다고 속으로 진 겁니다. 있어 보이고 뭔가 지성이 살아있는 거 같이 보이는 그거는 좀 저는 안 좋은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떤 색칠을 하는 거라면 듣기는 바탕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 같은 거죠.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이 책을 쓰고, 요 내용 중심으로,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 뭐 질문 받았던 걸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글쓰기 질문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역시 이제 제가 말하기에 대해서 쭉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게 글쓰기와 다 연결이 되고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글쓰기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과거에 제가 이제 말을 못했던 이유, 원인이 뭘까? 이제 찾은 게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내 가치라던가, 내 수준이라던가, 스스로의 평가. 이게 이제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을 보여주기 싫고 자꾸 감추니까 자신감을 잃고, 여러분들 자신감이란 뜻이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죠. 그게 이제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말을 하려면 떨리고 말하는 게 두렵고 그럴까요? 원인은 나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꺼리는 거죠. 보여주더라도 이대로 보여주면 안 되고 더 나은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꾸미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잘 꾸며질까? 내가 한 60점 정도 되는데 80점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80점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한 측면과, 다른 한 측면은 혹시 내가 40점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60점도 못 찾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양쪽에서 압박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요. 이런 거죠. 내가 60점 있는 그대로를,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이대로 보여주고 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떨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게 더 좋겠죠. 저는 이제 그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여주자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꾸며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꾸미면 꾸민 줄 압니다.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서 60점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하면서 그냥 60점으로 살자, 이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인물입해요. 그러면 썩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그걸 높여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보여주는 수준을 점차 높여가겠다. 그걸 향상시키겠다. 내가 성장하겠다. 발전하겠다. 내 말을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내 말의 키를 높여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전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다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이어리 요걸 쓰시는 거 그 자체가 그런 노력 아닌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 안에 나를 키워나가는, 내 말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도 쓰시고 이런 시간에 들어와서 이 정말 토요일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시간을 드리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장한다는 거, 말이 자란다는 거, 그것의 의미는 뭘까?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자라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의 크기를 키워라. 내 말의 용량을 키워라. 준비된 말을 늘려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상사가 나에게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뭘 보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의 때 자꾸 이제 발언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직급에 상응하는 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야 하는 말을 잘 했을 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우리 부장이면 부장답다 그러고, 우리 팀장이면 팀장답다고 합니다. 물론 윗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래 직원 누구가 있으면 그 사람다운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할 때 찾으면 늦습니다. 그 해야 하는 말을 평소에 준비해 놓으라 이거죠. 그 준비해 놓은 말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충분히 준비되면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 떨리고 이런 건 이제 뒷전으로 가고, 할 말의 크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거는 역시 이제 메모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많이 낚아 놔야죠. 수집해 놔야 됩니다. 그걸 축적해 놔야 됩니다. 그 말의 크기가 커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세 번째 할 말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자꾸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드러내고 싶어지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건 되게 이제 뭐 말실수를 한다던가, 뭐 누구 험담을 한다던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한다던가, 심지어 뭐 어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는 뭐 욕설도 있을 수 있고, 뭐 폭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안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말, 하나마나 한 말,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걸 용량을 키워놨는데, 네 번째는 그 키워낸 용량을 쓰는 데 있어서 그걸 헤프게 쓰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말의 밀도나 이 농도가 옅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죠. 그 바로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칭찬이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라디오 프로 할 때 상대 출연하신 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되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것을 물어봐 주길 바라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봐 주길 바라죠. 그게 그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사고 이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말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쭉 하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걸 하는데 이제 회장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답변을 못했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고는
네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회장이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게 회장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고 그게 내가 해야 할 말인 거죠. 네가 아는 거, 네가 하고 싶은 말만 줄줄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너를 불러서 얘기를 듣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한마디로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 달라는 거죠. 네가 긁고 싶은데 아무 데나 긁지 말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누구나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자기중심의 말하기를 합니다. 나의 비중이 큽니다. 말의 어떤 점유율을 이렇게 봤을 때 둘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점유율에서 좀 양보하라는 거죠. 손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좋은 것은 나사의 상대육? 오히려 이게 좋지. 내가 6이고 상대가 4면은 그 6을 가지고 내가 뭐 상대를 설득하고 뭐 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4를 말하고 상대가 6을 말했을 때 내 4의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설득당하거나 자기가 주인이고 싶지,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지, 내색하지 않아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생각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어떤 무게중심, 말의 비중을 좀 의식적으로 좀 상대에게 좀 더 둬야 되겠다. 어느 날 이렇게 만나서 오늘 그날 말이 잘 돼. 막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막 잘 나오고 막 그럴 때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럴 때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너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말할 때 좀 약간 손해 보는 게 나중에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좀 상대에 두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되게 겸손해 보이고요. 또 잘난 체 않는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요. 왠지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상대가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한테 많은 걸 양보해주고 이렇다는 생각이 든.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뭐 토론을 하건 심지어 회의 때도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자꾸 이겨먹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경쟁해서 그 자리에서 이기잖아요? 자기는 좋다고 속으로 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내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고 나서 상대의 말을 이렇게 추켜 세워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기고 뒤에 가서 지는 거죠. 상대의 이제 무게중심을 둬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협력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는 말. 이런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뭔가를 보태주고 보완해주고 그 말을 발전시켜주고 축적이 일어나는 말하기를 할 생각, 그런 말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말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대화가 됐건 어떤 회의 때가 됐건, 회의 때도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반박하고 그 말보다 더 나은 말을 내가 해서 이 말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뭐 젊은 분들 여기가 빌드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드업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말하기에 참여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말하기를 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가보면 누구 말이 옳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 옳으냐, 어떤 말이 좋으냐, 이걸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말하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은 누구 말이 옳은지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나은 말을 하려고 앞에 말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반박하거나 그러면 이게 말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축적이 안 돼요. 상대 말의 어떤 장점을 인정해주고 거기에다가 뭐를 보태주거나 아니면 상대 말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완해 줌으로써 이 말을 점점점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요, 뭐 친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뭔가 이렇게 얻는 소득이 있고 말에 결론이 나고 그 내 말을 듣는 상대도 왠지 느낌이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도모해서 뭔가를 이뤄냈다는 어떤 뿌듯함? 제가 내 말을 잘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네. 여러분들 회의할 때요, 누구 이렇게 발언 앞에 한 사람 이름을 대주면서 앞서 누가 말씀하신 걸 이렇게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은 뿌듯합니다. 일단 자기 말을 들었다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서
그 말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얹히는 거죠. 그렇게 더하기 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셈의 말. 자꾸 뺄셈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뺄셈의 말을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굉장히 뭐 예리해 보이고 뭔가 지성이 살아있는 거 같이 보이는 그거는 좀 저는 안 좋은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거 아니야 틀렸어 됐어 내가 맞아 이런 것의 어떤 무한 반복 속에 지금 우리의 말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말에 그걸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게 쌓아가는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7번째고요. 8번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직장 다닐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말, 준비된 말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언제 만들어지냐? 저는 3가지 경우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아는 게 많을 때.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됩니다. 직장에서 윗분들 보면 자기가 이제 뭐 경험도 많고 뭐 깨달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후배들에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그게 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가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말을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런 3가지 중에 그 하나의 종류가 있고요. 2번째는 자기가 간절히 이룩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또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이 내 그것에 동의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걸 나는 할 수 있어 꼭 할 거야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해 이렇게 자기 암시를 위해서도 그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말의 2번째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3번째는 자기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가 이제 겪어본 분들은 다 이게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얽혀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지고. 근데 이런 게 있는 사람의 말이 저는 혼이 담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말 같은 거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말, 의례적인 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기 어떤 거기에 열정과 이런 게 안 담기는 거죠. 근데 이 3가지가 있는 분들은 그 말에서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하고 싶은 말이 없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사는 게 재미없고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는요. 잘 듣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바탕이죠, 바탕. 그 말이 어떤 색칠을 하는 거라면 듣기는 바탕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 같은 거죠. 듣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잘 들었을 때 내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 말을 누구나 들어주고 싶어 하죠. 아니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서 자기는 뭐 나한테 자꾸 말하려고 그러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잘 들으면 내가 할 말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남의 말에서 내가 할 말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듣기를 어떤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안고 있으면 듣기만 하고 있으면 뭐 사람들이 쟤는 뭐 생각도 없나 아는 것도 없나 뭐 이렇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삐졌나 왜 오늘 쟤 왜 이래 왜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도 않고 상대도 않으면 그 침묵을 또 내 스스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왠지 뭔가 내가 말을 던져야 될 것 같은 어떤 조바심? 그런 거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고 하는데 저는 듣기를 잘 하려면 이 침묵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도 괜찮아요. 굳이 그
침묵을 꼭 깨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이 침묵을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친구들이 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굳이 막 호들갑 떨면서 뭐 말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뭐 그대로가 좋고, 그 자체가 서로 어떤 소통하는 일이고, 이런 친구면 편하지 않아요? 서로? 굳이 막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맨 앞으로 돌아가서 그 자존감이 서로 높은 친구들이 만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뭐 또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고 위로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어떤 말들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서로를 공격하고 배제하고 뭐 반목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말이 쓰이고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말이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혼탁하다 그럴까, 오염돼 있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얘기한 이런 9가지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말의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어 정말 마침내 그 말로 인해서 그 행복해지는, 예, 그런 어떤 일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